여러분,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주변에 보면 조금 마음이 지친 분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될 만한 책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그 겨울의 일주일이라는 책인데요. 읽고 나면 우리의 삶의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 커뮤니케이터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북잉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도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스토니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치키스타는 오랫동안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미국으로 훌쩍 떠났던 그녀는 고향으로 꾸준히 편지를 보냈거든요. 미국인 남편 월터와 너무 행복하다, 대저택에 살며 화려한 파티를 즐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내용은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일찌감치 그녀를 떠나버렸고 행복한 뉴욕의 생활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땅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캐시디 여사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1년에 한 번씩 고향을 방문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스토니 브릿지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인 미스 퀸이었어요. 그녀는 치키가 아주 성실하고 착한 여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절벽 위의 저택 스톤하우스를 호텔로 만들어 운영해보자는 제안을 하죠. 치키는 결정합니다. 그 도전에 응하기로. 그리고 치키는 결심합니다. 평생을 거짓 편지로 꾸며냈던 자신의 삶을 이 스톤하우스에서 진짜 안식처로 만들기로요. 치키는 전 재산을 털어 스톤하우스의 낡은 벽난로를 고치고 폭풍 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지붕을 올립니다. 그렇게 치키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과거를 묻지 않는 호텔 스톤하우스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만의 사연을 갖고 이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따뜻한 마법 가루가 뿌려진 것 같은 이 스톤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의 바람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 멋진 이야기를 그려낸 작가는 아일랜드가 가장 사랑한 작가라고 불렸던 메이브 빈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소설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톤하우스는 그녀가 우리에게 선사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제가 이 소설에 푹 빠져들었던 이유는 이 소설이 옴니버스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호텔의 주인이 되는 치키스타를 비롯해서 비행을 일삼던 리거, 유명 배우라는 정체를 숨긴 채 호텔에 투숙하는 존,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프리다 등 저마다 독특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 호텔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하나의 큰 소설이지만 동시에 7, 8개의 단편 소설이 묶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의 서사에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갖는 고민이나 질문,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녹아 있다는 점이었어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가,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같은 것들을 이야기로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냥 뻔하고 막 이쁘기만 한 동화 같은 소설이 아니라 진짜 어른을 위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른 동화 같은 책이었어요. 이 어른 동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다 매력있는 캐릭터들입니다. 딱 한 명만 빼고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던 한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은 뭐 호텔에 와서도 그렇고 호텔 밖에서의 삶도 그렇고 읽는 내내 뭐 이딴 인간이 다 있어 라는 그런 육성이 터져나올 정도로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빼고는 하나같이 다 매력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의 최애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하게도 주인공 캐릭터는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그 키치 여사가 미국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 게스트하우스의 사장, 바로 캐시디 여사였어요. 제가 이 여사한테 푹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치키가 그 스톤하우스를 매입해서 호텔로 꾸미기로 결정할 때, 그때 이제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다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캐시디 아주머니. 아니 치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너는 기회를 잡는 데 늘 선수였잖아. 월터 스타를 따라오는 기회는 안 잡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치키가 후회하며 말했다. 과연 그럴까? 너는 편물 공장에서 승진을 했겠지.
미친 농부와 결혼해 자식 6을 낳았을 테고 그 애들 직장을 찾아주려고 애썼을 거야. 나는 네 결정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너는 결단을 내리고 일자리를 달라고 나를 찾아왔어. 20년 동안 우리는 잘 지냈고, 그렇지? 네가 여기 뉴욕으로 온 건 잘한 일이었어.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그 근방에서 가장 큰 저택의 주인이 될 테고,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구나. 사랑해요 아주머니, 치키가 말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부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멋진 어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치키가 부러웠고, 저렇게 멋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 캐시디 여사의 지혜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에는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뭐 결혼을 언제 하고 아이를 언제 낳고 뭐 취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답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캐시디 여사처럼 내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 결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준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되게 큰 위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내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책도 사서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캐시디 여사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의 그런 표본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치키 여사도 되게 멋진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고요. 그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울 만한 점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책 읽으실 분들이라면 읽어 내려가시면서 나만의 최애 캐릭터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독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소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겨울에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런 미세먼지 같은 팁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음악 없이 이 소설을 읽어보셔라 입니다. 사실 제가 음악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특히 독서할 땐 더 진심인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애플 뮤직을 사용하는데 그 플레이리스트가 책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에세이, 뭐 소설, 자기계발, 고전, 인문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거든요. 뭐 그렇게 음악에 진심인 제가 이 소설은 음악 없이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껏 읽은 소설들 중에 그 배경 묘사가 정말 최고였다라고 손꼽는 게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거든요. 제가 그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겨울에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소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있으면은 그 아일랜드의 정취가 느껴지면서 어떤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파도 소리, 새소리, 뭐 식탁에 집기 놓는 소리, 뭐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진짜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일랜드로 여행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되게 특별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책 읽을 때 음악 듣는 분들이라면 이 책만큼은 음악 없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투성이고 과거의 나에게 실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는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조금 아쉽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개의치 마시고 다음에 분명히 바로잡을 기회가 온다. 그리고 더 나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 소설과 함께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하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도 스톤하우스가 있었으면, 내가 누군가의 스톤하우스였으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올 한 해 읽은 모든 책들 중에 최고의 책 5권을 뽑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